코로나 하루 확진자 1000명대, 전용병원부터 서둘러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하루 1030명 발생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등장한 지난 1월 20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씩 신규 환자가 쏟아지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K방역은 이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K방역의 핵심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격리, 치료함으로써 N차 전파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런 방식이 한계를 맞았다. 정부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다.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 가능한 치료 병상은 10일 0시 기준으로 46개에 불과했다. 이 중 6개, 경기 3개, 인천 1개 등으로 수도권 병상 확충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코로나19 치료 입원 병상을 늘리겠다며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사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와 다르니 답답하다. 코로나19 백신만 하더라도 영국은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14일부터 접종에 나선다. 우리는 내년 2월 2에서 3월에 백신을 들여올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가져올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백신은 멀고 병실은 부족한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점점 더 일상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사례까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때에는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의료진은 물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이젠 눈엣 가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과 형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법무부도 이르면 이번 주 악의적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눈엣 가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를 입으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고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받는 언론 매체의 방송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여권의 언론 옥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진보 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과 KBS, MBC부터 법조기자단에서 빠지라고 했다. 여당 싱크탱크 수장인 그가 언론사들을 편가르게 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선 정권에 줄서라고 노골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최근 KBS가 생중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선언 방영 화면에 개입한 것도 문제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 행사 책임자가 연출하고 KBS 중계팀이 연출한 대로 방송했다. 뭐가 이상하냐고 했지만 청와대가 송출 영상까지 지침을 준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여권이 자기중심적 언론관을 내세워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자신들의 입법 폭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여권의 교체 강화로 언론의 권력 감시가 무력화되면 국민의 알 권리도 무너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허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정부의 직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여당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시비는 공론의 장에서 걸러져야 한다. 감시 대상인 권력이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일 뿐이다. 로봇 산업에 1조 투자한 정의선,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보라.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약 1조 원을 베팅했다. 미국 로봇 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8억 8천만 달러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인수자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사재 2,390억 원을 투자해 마련한다.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는 정 회장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실제 개처럼 움직이는 스폭과 사람같이 이족 진입 보이기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애틀러스 등을 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의 로봇 기술은 현대차 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로봇에 탑재되는 인공지능과 인지 센서, 제어 장치 등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로봇은 공장 자동화는 물론 물류와 국방, 의료, 재난 구호, 비서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을 만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까지 수행한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올해 444억 달러의 규모인 세계 로봇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2025년에는 1,7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난해 310억 달러였던 로봇 시장이 2024년 1,22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현대차 외 아마존과 토요타, 삼성과 LG전자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율주행과 친환경 차로 산업환도가 바뀌는 격변기에 현대차의 과감한 베팅은 의미가 크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 사업 구조는 로보틱스가 2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통 큰 투자가 현대차의 미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며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신문 읽기 끝.